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작금의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장관이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산당 나팔수 정율성 기념공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박민식 장관은 검사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이선한 의원이기도 한데, 특히 이분이 7살 때 부친인 박순유 중령이 월남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 가계를 잇고 있는 박민식 장관의 분투가 눈부실 정도입니다. 이분이 항상 기사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스마트한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지금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한국 현대사의 맥락을 탁 짚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정율성 사태도 그동안 역대 정권이 덮어두었던 것이고 언론이 덮어두었던 것인데,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비로소 이게 국정의 중요한 지금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전쟁은 결국은 딱 복잡한 걸 다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광주시청입니다. 광주시청이 김일성 세력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승부는 물론 국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은, 바람직한 것은 광주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 반역적 정책이 저지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 그리고 호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을 스스로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전쟁은 어마어마한 함축성이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호남 학도병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남 순천을 찾아갔습니다.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공산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 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호남 한복판에서 외쳤습니다. 순천역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었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우었던 응원대장이었다. 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 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한 겁니다. 박 장관은 순천역 광장에 호남 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천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순천, 여수, 광양, 벌교동, 호남 지역 17개의 학교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도병 참전을 결의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 최초의 학도병 중대가 편성되었고, 1950년 7월 25일 이들은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서 북한군 육사단 1000여 명과 첫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수많은 독립투사, 호국영웅, 민주열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호남은 늘 앞장서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공산당의 나팔수냐? 조국을 위해 한몸 불태우며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 학도병 영웅들이냐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을 기릴 것이냐, 호남 영웅을 기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저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호남 학도병들의 우국 충절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친 영웅 호남 학도병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옹 94세입니다. 을 만나서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습니다. 이 고병헌옹은 1950년 율촌 고등공인학교 재학 중 면사무소에 입대를 지원했으나 거부당하자 망치로 오른손 검지를 찢고 이 몸을 조국에 바치나이다. 무진생 고병현이라고 쓴 혈서를 제출한 인물이고, 그리하여 제5사단 제15연대 학도중대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률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직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5월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 원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지만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률성이 중공군 행진국 그리고 북한 인민군 군가 등을 작곡한 점을 지적하면서 취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률성은 6.25 개전 초기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 중국인 부인과 함께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직후까지 머물다가 중국으로 피신했고 1사 후퇴로 서울이 다시 중공군에 함락됐을 때 또 내려와가지고 주요 시설 그리고 고위 관료 사택을 뒤져서 무단으로 조선 궁정 악보를 중국으로 반출한 인물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죠. 광주 사람들이 반역자를 기릴 거냐, 애국자를 기릴 거냐 선택하라는 박민식 보훈처 장관의 이 직설적인 발언이 바로 호남에서 나왔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호남이 북한식으로 변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식으로 변할 거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말한 대로 호남은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호남 출신 보수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6.25 때 좌익과 북한군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재된 약 6만 명의 좌익에 의한 피살자 중에서 약 4만 명이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호남인들이 흘린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은 바로 이런 호남인의 정신, 호남인의 영혼, 호남인의 피를 배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인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